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제니센그룹 다이아몬드 신경원 IBO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시스템이 답이다. 성공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많은 분들이, 성공한 분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했고 성장했고 나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네트워크를 성공해 왔던 분들이 정말 많은 경험들 통해서 추려서 나온 해답, 그 길만 잘 잡고 가면 우리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신 내용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그룹의 성공 공식 기억하시죠? 시간을 내서 반드시 시스템에 있어라. 그리고 나의 파트너, 나의 스폰서 곁에 있어라. 나의 파트너를 시스템에 합류시켜라. 이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가장 빠르고 가장 잘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제대로 공부하거나 어떤 툴을 정확히 알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그게 그냥 저에게 공식이 되어서 그것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 지금에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시스템이 뭔가를 조금 정확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나는 얼마나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그냥 시스템이 답이다라는 내용은 너무 잘 알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라는 걸 알고 이거를 사업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알고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타 네트워크 경험이 있던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엔젝타는 제품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그냥 사업으로 절로 사업자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처럼 처음부터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시스템이 답이다라는 그 결론만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성공 시스템이라고 하는 항목들을 10가지 정도 준비해서 그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내 시스템에 합류시켰는지, 내가 그 시스템을 매번 반복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나의 파트너를 그곳에 합류시키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누락하고 있거나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지금부터 한 개 한 개 체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준비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이곳에 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빅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단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취미생활로 아니면 시간이 났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했다가는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결단을 하는 거에 있어 가장 첫 번째가 이곳에 투자할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간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을 멈출 수도 있고, 또 내가 불필요한 것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 삶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시간들을 정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농협 퇴직 후에 저의 B플랜으로 이것을 준비해 오다가 전직이라는 엄청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은 저에게 강한 Y 엔젝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많은 결단을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결단을 할 수 있지만, 이 결단의 결과치를 내는 것은 나의 Y 엔젝터의 강도, 내가 이곳에서 이루고 싶은 꿈의 크기, 그 욕망의 크기에 따라서 그거를 빠르게 결단을 내는 거와 또 한 가지 결단을 내는 것조차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곳에 대한 Y 엔젝터가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꼭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정확한 나의 Y 엔젝터를 먼저 도출을 하고 그에 대한 강한
확신과 열망으로 또 거기에 대한 맞는 시간을 확보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나를 주축으로 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에도 분명한 거는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습관들로 인해서 나의 체력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농협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들을 뭐 퇴근 후에 동료들과 맥주 한 잔, 그다음 늦게 과식, 뭐 야식을 먹고 또 주말은 드라마 몰아보기 이런 식으로의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는 그런 시간들조차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가 되었고, 술자리, 술 마시는 문화 이런 것들 즐겼다면 지금은 내 체력을 위해서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자리들을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고, 또 그 다음 미팅, 또 이 비즈니스가 반짝반짝 빛나는 리셀로 모습조차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에 있어서 어떤 습관들이 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모든 결단이 저의 YNZ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께서도 시간 확보와 체력 관리에 중점을 두시고 이 일을 스타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입니다.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정말 멋지게 성장하지 않고는 나를 믿고 이 사업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습관으로 하루에 최소 20-30분 정도의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일 20-30분 독서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독서를 좋아하고 독서가 취미인 분들은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독서를 거의 좀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그냥 나의 쉼에 어떤 그런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독서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리더로 성장해야 되고 또 이게 성공 습관의 하나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승곡 시스템에서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매일 20-30분의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30분 독서가 다들 쉽지 않다고 하지만 하루에 30분 책 읽는 거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죠. 쉽고 어렵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습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20분, 30분 독서를 하려 하면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해야지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고 그냥 생각 속에만 독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거나 나의 습관으로, 나의 시스템으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내가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24시간, 그 시간 중에 정확하게 픽스를 내가 이 시간만큼 독서를 해야겠다라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업자이신 분들은 스퀘어에 출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파트너를 생기고 매일 스퀘어에 출근해서 같이 뭔가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안에 독서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저희도. 독서는 단순히 습관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독서를 한다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독이 아니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의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오로지 내 안에 습득하고 나의 사고를 넓히고 생각을 바꾸고 온전히 내가 말하는 거에서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내 행동이 바뀌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독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30분 꼭 안 하셔도 좋아요.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5분 정도, 매일 5분 정도 시작하다 보면 내 습관에, 루틴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그 시간 책 읽는 시간이라고 내 몸이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읽어야 될 책들이 정해지고 그 책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책들을 통해서 얻고 이 매일 30분 책 읽는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제가 많이 바뀌겠죠. 겉모습도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 내가 이 사업을 전하고 싶은 그들에게 굉장히 끌림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인데 내가 예전처럼 원래의 습관처럼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아줌마들 그 모습으로 그냥 모이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죠. 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분들은 내가 말하는 빅 비즈니스가 가슴 떨리게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독서의 습관이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 독서의 습관을 이행한다면 굉장히 멋있는 리더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회사 관련 영상을 1개 이상 듣는 겁니다. 초기에 아마 우리 사장님들 다들 영상을 1개뿐만 아니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저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품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의 어떤 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또 보상 플랜을 공부하고 싶어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 영상은 내가 동기부여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스폰서 없이 후원 미팅을 갈 때 그 떨림들 다 아시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정말 나의 역할을 잘하고 오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들 때 나에게 가장 힘을 주는 스폰서의 강의 영상을 듣고 그분이 내 옆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를 채워서 후원 미팅을 나갔을 때 클로징이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동기부여가 됐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는 단시간에 뭔가 크게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거리를 갈 때 크고 작은 난관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한 분 한 분 들어보다 보면 나의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힘든 고비를 다 넘겼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스토리들을 영상으로 들으면서 조금 더 쉽게 이겨내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단계 넘어가면서 성장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처음에는 엄청나게 자주 듣다가 이제 다 들었다고 안 듣는 경우도 많지만 영상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매번 똑같은 사업 설명이라도 하시는 분마다 또 그 같은 분이 또 해도 그날 또 틀린 게 우리 영상이더라고요. 그 세미나고 그 세미나가 담긴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다음은 미팅에 100% 참석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큼은 제가 처음부터 이 일을 몰랐을 때 시작할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지 라는 강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다른 가족 모임이나 어떤 친구들의 어떤 여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저의 일정, 그 미팅 있는 일정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런 일정에 과감하게 참여를 내가 안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100% 미팅에 참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네트워크를 몰랐던 제가 좀 빠르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미팅이라는 게 본사 미팅도 있고 그룹 세미나, 그 다음에 또 지역 세미나, 그리고 홈 미팅, 각가지 다 미팅이 있지만 이 미팅에서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노하우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세미나를 마치고 와서 클로징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 많이 느껴보셨죠? 그곳에서 정답을 받아와서 또 실행해보고 또 정답을 받아서 실행해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팅이라 해서 단순히 교육적인 세미나 어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룹에서 우리 팀에서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뭐 축제 이런 곳에 또 분명히 나와 내 파트너와 같이 함께 참여해서 그 자리를 빛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뭐 논다라는 개념보다 그 분위기를 즐기고 함께 즐기고 이 축제의 분위기를 좀 빛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품 100% 애용하기 정말 중요하죠. 우리 엔젝타 비즈니스, 특히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유통 사업이기 때문에 제품을 빼놓고는 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100% 애용한다라는 거는 그냥 단지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소비자에 불과하지 이걸 사업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품을 써보지 않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없이 이 제품을 전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제품을 애용할 때는 우선은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면서 쓰면서 그 제품에 나올 때 히스토리, 제품의 개발 배경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이 제품의 원료, 이 제품이 주는 효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내가 제대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꾸준히 체험을 해서 그 체험에서 나오는 감동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체험에서 나오는 감동들을 말할 때 상대방이 정말 체험을 하고 싶다. 그 제품이 정말 좋구나를 그냥 자연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에게도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았던 제품을 나는 감동을 했지만 그 감동을 전달하는 걸로 인해서 그분이 쓰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찐 매니아를 만든다는 거는 소비자를 학습시켜 가면서 그분이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을 하고 제품을 쓴다라는 것은 엄청나요. 이거는 찐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단순히 사용한다는 거는 이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제품을 전달하고 그냥 좋기 때문에 먹어봐 라고 했을 때 꾸준히 먹는 분이 많지 않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제품에 소비자가 이 제품을 체험할 때 학습을 저희가 시키면서 그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좋아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치약 같은 경우도 저희 리빙 제품도 너무 좋잖아요. 세포밥도 메인이지만 리빙 제품도 너무 좋은데 치약을 쓰면서 저는 시린 치아가 있었는데 그 시린 치아는 제가 이제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그런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저희 치약을 쓰면서 저희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천연 항생제가 들어있어가지고 입안에 어떤 입냄새나 구강, 세균 같은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제거하지만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시린이를 단번에 시린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기존의 치약들은 아무리 좋은 치약들을 써도 그 시린이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는데 이 치약은 몇 번 쓰지 않았는데 시린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감동을 전했을 때 누구나 써보고 싶고 그런 시린 치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써보고 싶고 그분들도 그 감동을 또 다른 사람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찐 매니아들을 꾸준히 체험을 통해서 연결해서 확보하는 게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을 전달하는 우리는 제품 100% 애용하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보통 스폰서가 다 뭐든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신제품은 스폰서든 나도 똑같이 신제품이에요. 신제품을 가장 가슴 뚫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회사에서 출시할 때 그 신제품 발표회 이럴 때 그 감동은 그때 한 번뿐인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도에 컨벤션에서 RXP 출시할 때 그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회장님의 가장 뭐랄까 그 회장님께서 이제 좀 야심작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 귀에 들어온 건 아니고 우리 회장님이 야심작이라는데 그게 저한테는 가슴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제가 RXP를 많은 분들이 RXP는 필요 없다고 교환해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RXP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많이 전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정말 잘 애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은 정말 탄탄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키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정확히 이 사업을 같이 나와 함께 할 사업자를 최소 2명에서 5명 정도
만들어가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마인드와 회사의 마인드, 그룹의 마인드, 나의 마인드, 우리의 비전, 또 Y 이런 것들이 일치하고 그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제품이나 보상 플랜, 비전들을 매번 정말 진하게 소통하고 매일매일 만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파트너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전달하기 급급해서 내게 온 많은 분들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저 역시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게 이 일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곁에 진정한 사업자로 남아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얻었던 결론은 이 성공 시스템에도 말하듯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 2명에서 5명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게 이 사업을 크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 2명, 5명을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후원하고 크게 집중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2명에서 5명이 각각의 또 2명에서 5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다 보면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집중해서 해야 됨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하기입니다. 사업 설명을 처음에 저는 세미나에서 서서 사업 설명하는 게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몰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엔젝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업 설명하는 거, 그냥 제품을 쓰는 건 소비자입니다. 제품을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제품을 전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엔젝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사업 설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게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의어, 이꼴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조금은 포커스를 맞춰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품을 좋은 걸 체험시키려고 이곳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이 좋은 제품을 도구 삼아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설명이 어떤 세미나에서 내가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설명이라는 건 내가 이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 앞에서 이 빅 비즈니스를 풀어주고 그 안에서 꿈을 찾을 수 있게 그 사람이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회사 제품 보상을 잘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학습하고 내 걸로 만들고 처음에 시작은 완벽하게 회사 제품 보상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상대를 마음을 여는 것은 Y 엔젝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왜 선택했는지 그거를 진실되게 내가 정말 이곳에서 꿈꾸는 꿈이 생겼다라는 그 마음이 전달되면 또 클로징에 가까운 사업 설명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Y 엔젝타를 설명을 하고 또 사업 설명하는데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잘 몰랄 때 나의 Y만 풀고 초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나의 스폰서가 계신 그곳에 시스템에 와서 내가 초대한 분과 내가 같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배우고 성장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스폰서와 상담하기 정말 중요하죠. 상위 스폰서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나 말고 다른 파트너들과도 상담을 계속 해주시고 이끌어 오셨고 본인이 체험을 해와서 많은 노하우들, 경험들이 쌓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폰서와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매일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미주알 고주알 제잘 되듯이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오갔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스폰서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스폰서는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합니다.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사장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고 그 배우는 스폰서 상담하는 과정은 앞으로 내가 또 파트너에게 상담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스폰서 상담하는 이런 룰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직장생활 할 때 제가 알아서 다 했고 제가 알아서 책임져야 됐고 뭐 이런 것들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폰서 활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스폰서님께 연락을 드리면 어떤 리크루팅 하기 전에 이런 리크루팅을 할 때 스폰서님께 연락을 드리면 이렇게 해보세요. 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미팅 후에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또 말씀드렸을 때 아, 그분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이런 성향을 보여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상담하기는 실패 확률을 가장 줄이고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또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스폰서 상담을 많이 할수록 또 우리 스폰서는 나의 상황들을 나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내가 놓치고 가는 분들도 캐치해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또 나의 파트너에게 상담할 수 있는 스킬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파트너와 신뢰 쌓기. 이 일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기 전까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를 무너뜨리면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와 신뢰 쌓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를 믿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믿음이 또 있겠죠.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는 또 내가 계속 성장하는 스폰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내가 어떠한 경우도 이 사람 믿고 갈 수 있겠다라는 강한 확신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입에 발린 소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진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진하게 관계실을 맺으면서 내가 정말 내 파트너를 성장시켜 줘야겠구나, 성장시켜 주고 싶구나를 인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저도 엔젝타에 와서 저희 시스템 속에서 SNS란 시스템 속에서 그 SNS를 시작을 했어요. 기존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할 엄두를 안 냈어요. 저도 굉장히 제가 오픈되는 것들을 또 그런 경험이 없는 곳에서 오픈되는 것들이 굉장히 불안했고 또 그곳에서 어떤 관계실 맺는 것들을 시작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곳에 오니 또 엔젝타는 어차피 유통의 어떤 흐름을 유통의 어떤 시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유통시장이 크게 자리 잡은 곳이 온라인 시장입니다. 지금 당장의 온라인 시장에 뭔가를 결과를 내겠다기보단 내가 이 사업이 얼마나 빅비즈니스인지를 보고 가는 나의 모습,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내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계속 오픈해서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나를 지켜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SNS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SNS에서 또 인스타에서 아니면 또 페이스북에서 또 많은 나의 활동들을 노출하다 보면 또 나를 보고 있던 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하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나와 같이 그분도 이 사업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냥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친구가 중학교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또 이런 사업을 전하려고 친구들에게 사실은 내가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도 그냥 중학교 때 그냥 동기였고 그 친구가 저의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의 그 스토리를 보고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인지를 하고 끊임없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희 그룹에서 그 DD클럽 링크를 이제 SNS에 띄우는 그런 이제 그룹장님께서 그런 시도를 하셨을 때 저희도 이제 그대로 복제해서 올렸더니 그 링크를 타고 DD클럽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제품을 먹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이 제품을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친구가 지금 리셀 15일 차입니다. 근데, 이게 경험치가 굉장히 좋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 6일을 술을 엄청 먹었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매번 걱정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제품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겠죠. 그것도 제가 하는 사업이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지켜보다가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체험들이 어마무시해요. SNS를 통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분들은 그래도 자의적이고 또 어떤 적극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체험이나 어떤 사업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나 마인드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SNS를 통해서 저희 시장을 확보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네트워크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영상인데, 이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결과치가 안 나와도 끊임없이 이 일을 지속적으로 믿고 확신 있게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이유, 저는 이 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느꼈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랑 너무나도 맞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했고, 이 영상을 보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지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무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굽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한 달, 2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어떤가요, 마음이? 제가 기존에 어쩌면 직장생활을 할 때 브루노인가요? 브루노의 삶을 살았다면 저는 지금 파블로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확신이 들고 굉장히 이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해야겠다. 이 파이프라인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이게 저희 워렌 버핏이 했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저희 네트워크는 빠르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내지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지금 당장의 돈이 아니라 꾸준한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큰 부자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 그 시스템화 10가지 항목에 내가 얼마만큼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를 짚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잘 하는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치가 계속 달라질 겁니다. 짧게 경험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꾸준히 내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나의 파트너들을 시스템에 유입시켜서 그걸 매일매일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일이 저희 일이고 그것이 가장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엔젝타는 가진 게 너무 많은 회사입니다. 이곳에 정말 잘 오셨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험들을 이 시스템에 그대로 녹여내서 매일 반복적인 시스템을 오늘부터 놓치고 있던 항목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성공 습관이라고 하니까 하나하나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우리도 반드시 큰 리더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게 도와줄 수 있는 멋진 분들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